여기 스페인에서 온 여행객이 거리의 한복판에서 두려움에 떨고 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왜 왔고 또 왜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사연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스페인에서 온 마리아입니다. 저는 최근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세 나라를 여행하면서 각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경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세 나라에서 느낀 것들과 특히 한국에서 겪었던 놀라운 경험에 대해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방문의 계기는 저의 오랜 꿈이었던 아시아 문화 탐방의 시작점으로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은 그 역사와 문화의 깊이가 매우 광대하여 이를 직접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제 첫 목적지는 바로 베이징이었고 그곳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먼저 방문했던 곳은 고대 황제들의 거주지였던 자금성이었습니다. 그곳의 웅장한 궁전과 방대한 규모는 저를 압도했고 중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어두운 면도 있었는데요. 왕푸진 거리를 거닐 때였습니다. 왕푸진 거리의 활기는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제가 겪은 몇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거리는 베이징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 및 먹거리 거리 중 하나로 관광객과 현지인으로 항상 붐비는 곳입니다. 저는 현지의 유명한 간식을 맛보고 싶어 상점 앞에서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인파가 너무 많아 몇 번이나 밀려나고 주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왕푸진 거리에서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은 소매치기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저는 소지품을 잘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이러한 긴장감도 저에게는 다소 불편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점이나 농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가격 흥정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새롭고 재미있게 느껴졌지만 몇 번의 경험 끝에는 올바른 가격을 판단하기 어렵고 때로는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요구받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쇼핑의 즐거움보다는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방문한 일본은 중국에서의 어지러운 경험 후 조용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로의 전환 같았습니다. 도쿄와 교토를 중심으로 일본의 현대성과 전통을 모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저는 신주쿠와 시부야 같은 번화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의 네온 사인과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도 도시의 청결함과 질서가 유지되는 것에 놀랐습니다. 지하철 이용 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대로 탑승하는 모습, 역에서의 안내, 방송과 표지판이 명확하여 방문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이 인상 깊었습니다. 교토에서는 전통적인 일본의 모습을 더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요미즈데라와 같은 고대 사원을 방문하며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원 주변의 거리는 잘 정돈되어 있었고 가게마다 전통적인 느낌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잘 결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방문에서 어려움을 겪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어 사용이 그리 널리 퍼져 있지 않아 일부 상황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지방 도시나 전통시장에서는 영어 안내가 부족해 때로는 원하는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각보다 높은 생활 비용이었습니다. 특히 도쿄에서는 숙박, 식사, 교통비 등 모든 것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면 여행 기간 동안 금전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엄격한 규칙과 질서가 때때로 압박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의 큰 소리로의 대화나 행동이 일반적으로 삼가해야 하는 분위기에서는 자유롭게 행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부분이지만 처음 경험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과 일본의 질서와 청결함을 경험한 후 한국에서의 시간은 이 두 나라의 특징을 조화롭게 결합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독특한 방식으로 현대성과 전통, 활기와 질서를 모두 갖추고 있었으며 이는 여러 방면에서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한국의 혁신과 기술 발전에 감탄했습니다. 중국의 역동적인 발전과 일본의 첨단 기술을 목격한 후 한국에서 보여지는 기술적 진보는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무료 WI-5 접속이 가능했고 대중교통 시스템이 매우 잘 조직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활기와 일본의 효율성을 잘 결합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친절과 따뜻한 인간관계입니다. 일본에서도 사람들의 예의 바른 태도와 질서 정연함에 감동받았지만 형식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거리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따뜻함과 개방성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물어보면 단순히 방향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함께 걸어가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중국의 활발한 사회성과 일본의 예의 있는 태도 사이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꼈던 놀라움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서울의 궁궐 방문부터 전통 마을인 북촌 한옥마을까지 한국은 그들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서울의 번화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저는 서울의 역동적인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였고 거리는 카페와 상점, 음식점의 간판들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곧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잠시 서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가까운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한국의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분은 중년의 여성이셨고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우산을 함께 쓰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분의 따뜻한 제안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함께 우산 아래로 들어섰습니다. 그분은 저를 가까운 카페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그분은 서울을 방문한 저에게 몇몇 추천 장소와 음식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지만 그분의 친절한 안내 덕분에 저는 불안함을 잊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분은 저에게 비가 그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에서의 시간을 즐기세요라고 말씀하시며 따뜻한 미소를 남기고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비가 내리는 거리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날 저는 단순히 비를 피하는 것 이상의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작은 만남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 나라와 그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친절한 행동은 저에게 한국의 따뜻한 문화와 정을 느끼게 해준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 현대적인 삶의 방식이 어우러진 모습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나라 모두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한국에서의 이러한 경험은 제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느끼지 못한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따뜻한 마음이 저를 진심으로 감동시켰고 이는 제가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나라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배우고 느낀 점들을 여러분과 계속 공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